자, 오늘은 요식업이나 장사를 시작할 때 필요한 창업 관련돼 가지고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살 때나 보증금, 전세 이런 건 담보대출이지만 직장인이시면은 신용대출은 다 아실 거예요.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신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연봉 기준인데 연봉의 1에서 2배 정도 나와요. 자, 많이 나오면 2.5배까지도 나오는 데가 있는데 보통 1배에서 2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연봉에 따라서. 이 장점이 뭐냐? 장점은 가장 금리가 낮은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낮은 거는 주담대 같은 경우에 더 낮거든요. 담보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담보가 없잖아요. 내 신용이 담보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높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거 대비 가장 저렴해요. 왜 그러냐면은 1금융권에서 많이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연봉이 한두 배 나오는데 금리가 좀 낮고 받기 쉽고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괜찮은 대출이긴 해요. 두 번째로 대출이 뭐냐면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진공에서 진행하는 대출이에요. 사실 이 대출 같은 경우에 좀만 알아보시면은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이 가질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 창업할 때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알아봤거든요. 저희는 상담까지 갔어요. 자료 막 이만큼 챙긴 다음에 상담 받는데 결국에는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직접 대출, 이 재단이나 공단에서 자기 돈으로 대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공단이나 재단에서 보증해주고 혹시 너 그 대출 나가는 거 안 되면은 혹시나 그 사람이 못 갚으면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라고 보증을 쓰고 나서 하나은행이나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신한은행 이런 큰 은행들한테 대출을 시키는 거예요. 남의 돈, 은행 돈으로 대출을 시키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이런 구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라에서 해준다 보니까 이거는 1년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1년 동안 대출을 이 정도만 우리는 보증해 줄 거야 라고 딱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나라에서 보증해 줄 거야. 나라에서 너네 망하면은 이거 무조건 보증해 줄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위험이 없죠.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없어. 나라에서 보증해 주니까. 그럼 어때요?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절대 갚을 거니까. 무조건 갚을 거니까 이 대출은. 그래서 얘는 금리가 제일 낮아요. 근데 단점은 받기가 정말 힘들다. 그리고 제가 막 요식업 쪽으로 알아봐가지고 막 했더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예요. 최대 한 4천 정도. 근데 4천 거의 안 나와요. 해보니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매출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출한 입장에서 아무것도 매출이 안 나오고 그냥 계획만 있는 사람들, 아 저는 이렇게 해서 뭐 할 거고요, 이렇게 돈 벌 거고요, 빌려주세요 하면은 네가 뭔데, 그 근거가 또 뭐야? 이런 식으로 돼요. 네가 뭔데?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기 이전에는 좀 힘들다. 근데 매출이 나오고 이후는 조금 괜찮아요. 매출이 한 6개월 정도 발생하고 부가세 신고를 한 번쯤 할 정도가 되면은 그 매출을 기반으로 너는 진짜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 이후에는 대출이 조금 더 원활해요. 그 정도 차이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다 포함해도 힘들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거는 대출을 고려할 때 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본사가 직접 대출해주는 경우거나 프랜차이즈론 이용하는 경우에, 이거는 사실 개인 술집을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술집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본사에서 진짜 자기 돈으로 대출하는 경우, 이거는 거의 없어요. 이거가 문제가 된 게 이전에 얘기했던 명륜진사갈비가 약간 그래요. 명륜진사갈비 같은 경우에는 본사 직접 대출 같이 느껴지지만 따로 대부업체에 대한 회사를 하나 차리고 이 대부업으로 대출을 해준 경우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어떻게 본사가 대출하는 경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랜차이즈론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권하고 본사하고 제휴를 맺은 다음에 대출을 나가는 건데 이건 약간 신용대출하고 비슷한 성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론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가는 경우도 있고 원금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사가 직접 대출하는 경우는 보통 대부분 원금하고 같이 갚아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금액이 좀 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치 않아요.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할까 말까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뭐냐면은 인테리어 집기류 관련돼 가지고 대출을 렌탈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생겼거든요. 대출 상품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제1금융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2금융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때요? 금리가 비싸요. 금리가 비싼데 대출하고 렌탈 차이를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말씀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알고 계세요. 자, 인테리어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도 사실을 해줄 수 있어요. 제휴된 업체가 있거든요. 4천까지 시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4천 받잖아요. 그러면 제2금융권이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 순간 기록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1금융권에서 대출 안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진행하지 않지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나 집기류 관련돼 가지고 대출 받는다. 그럼 이런 상품인 거예요. 대출은 렌탈도 고를 수 있는데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렌탈보다 금리가 좀 저렴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렌탈이 더 비싸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좀 어려우니까. 렌탈이 대출보다 비싸다. 왜 비싸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 대출로 기록이 남아요.
대출 안 나오죠. 렌탈 같은 경우에는 렌탈한 거니까 대출이 아니에요. 내가 대출 받은 게 아니야. 그냥 비싸게 렌탈한 거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와요. 렌탈이 혜택이 더 좋죠. 그럼 혜택이 더 좋은 건 뭐예요? 더 비싸요. 렌탈에는 금리라는 개념은 없지만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는 렌탈이 가장 비쌌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대출로 인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고, 뭔가 렌탈을 해준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비싸게 구매한 거예요. 렌탈을 얘기하니까 진짜 빌리는 걸로 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자, 이런 개념이에요. 금액으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본사에 그냥 일시불로 내야 되면 3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3천만 원 정도를 일시불로 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대출이나 렌탈로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다 갚아야 될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예를 들어 3년 정도로 봤을 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대략 3,700에서 3,800 정도 갚아야 돼요. 매년 이자를 한 2, 300 정도는 갚아야 된다. 뭐 이 정도 대충 보시면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렌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1, 200 정도, 3,900에서 4,000 정도 갚아야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렌탈은 이 정도 다 갚으면은 자기 거 되는 거예요. 대출도 이미 자기 거 되는 순간부터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대출인데 주류대출입니다. 주류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술집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옛날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행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 빵 터졌죠. 그래서 2년 동안 죽을 썼죠. 가장 치명적인 게 술집이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영업시간 제한했잖아요. 저도 그때 당해봤는데, 술집이 7시부터 손님이 오는데 갑자기 9시 나가라 그래. 그럼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있는 술집들이 쌍물갈이 됐어요. 물론 그걸 차린 사장님도 힘들지만 주유대출 해준 곳이 어때요? 다 못 받았어요. 돈을 다 못 받았어. 그래서 웬만한 도매사들 있죠, 다 망했어요. 자, 그걸 보고 어때요, 주류사들이? 이거 뭐야? 갑자기 코로나 터져서 망하네? 대출 이제 막 나가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순간부터 대출이 조금 더 민감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수 경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살짝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술집 매출이 살짝 꺾이면서 한 번 더 위축이 됩니다. 25년도 10월 기준에 말씀드리면은 몸을 많이 사리고 있는 추세예요. 웬만한 걸로는 대출이 잘 안 나가요. 대인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생각하실 때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한 2에서 3천 정도만 기대하시면은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술집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딱 차린 다음에 나 주유대출 해주세요 이러면은 근거가 없죠.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술집 했는 잘했다가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른 걸 차린다. 그러면은 해줄 수 있지. 근데 갑자기 직장인이었다가 나 차릴래 술집, 대출해줘 3천. 믿음이 가요? 안 가죠. 심지어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개인 술집 한대. 그럼 어때요? 도매사 입장에서 여기는 망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나마 대출 나오는 거는 프랜차이즈 술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가맹점들의 대충 추이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 살짝 말씀드리면은 한 수도권 기준에서 최대 5천 정도까지는 나가고 있고, 지방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는 안 나오고 최대 한 2, 3천 정도 저희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자를 물어보실 때가 많은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완전히 계약서상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도매사마다 다 조건이 달라요. 주류대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한 3년 정도 약정이 걸려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다른 도매사를 쓰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게, 내가 대출해 줬는데 술 이렇게 공급하려고 갑자기 대출 받고 나서 딱 자르고 여기다 거래를 해. 그거 완전 억울하겠죠. 그 억울하면 안 되니까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3년 동안은 너랑 독점적으로 계약을 할게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3년 정도 걷는데, 한 5년 걷는 데는 좀 과한데요. 그런 데는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한 2, 3년 정도 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짝당 받는 경우도 있고 병당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래처마다 워낙 다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할 때, 특히 술집 창업을 할 때 이런 5가지 대출이 일반적으로 있다. 근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추천하는 대출이 몇 가지 딱 있어요. 이것만 받으시면 돼요. 1번 무조건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받으면 괜찮긴 해요. 요거는 받지 않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거까지 괜찮아요. 자, 이거는 세모인데 왜 세모냐면은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열에 한 명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실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비치냐면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 매달 갚아야 되는 게.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일리면 같이 갚아요. 예를 들어 주류대출을 3천만 원 빌렸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달에 150씩 20개월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론을 뭐 5천만 원 빌렸어. 5천만 원 빌리면 여기는 18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아까 2년이었고 20개월이었고. 자, 얘 같은 게 어때요? 얘 같은 경우에 이자만 내면 돼서 몇십만 원 안 내죠. 이 구조를 아시고 나서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금액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위험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받고 얘도 받고 뭐 얘도 받고 얘도 받는다. 뭐 잘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원리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창업에서. 그럴 때 그거는 비추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사실 근데 500만 원인 이유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바로 설명드렸는데, 자영업 기준 400만 원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7%라 했죠.
4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 7%예요. 그리고 5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 몇 프로예요? 정확히 안 나왔어요. 이건 통계는 없지만 5%일 거예요. 무조건 5% 이내예요. 내가 20명 중에 1등 할 정도로 잘하면은 500만 원보다 넘게 버는 거거든요. 근데 매달 500만 원씩 나가야 될 대출이 있어. 그럼 이거 버틸 수 있어요? 내가 매달 꾸준하게 20명 중에 1등 할 자신 있으세요? 그거 모르겠죠? 모르겠으니까 이만큼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인건비 한 명 쓰는 정도니까 300만 원까지는 받아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최대예요, 최대. 근데 300만 원까지는 제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지만 500만 원까지는 비추한다. 왜냐면은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매달 500만 원씩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700만 원이라는 걸 많이 벌었다 칠게요. 근데 500 날리잖아요. 그 200 남아요. 그럼 생활비 쓰면 어때요? 없어. 700을 버는데 생활비 쓰면 없어. 언제 동안? 3년 동안. 자, 이거 버틸 수 있으세요? 이거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지났을 때 그 매출, 그 남는 돈이 유지가 될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받으면 안 돼요. 300만 원까지만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가장 추천드리는 거예요. 일단 신용대출을 이빠이 맥스로 받고 나서 퇴사하시면 돼요. 퇴사하고 받으시면 안 돼요. 이빠이 받고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은 다음에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아요. 제1금융권에 나오고 이자만 갚아야 되니까 이게 제일 좋습니다.